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훈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완자 두 번째 단원 기권과 날씨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기권과 지구 기온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66조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름과 강수. 물의 증발, 포화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증발하고 끓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증발은 이게 입자들은 다 운동을 해요. 온도가 높을수록 그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물 분자가 이제 표면에서 막 운동을 하다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고 모든 온도에서 가능하죠. 끓음은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이렇게 공기방울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기방울이 아니고 수증기입니다. 증발과 끓음은 다 기화이고요. 이렇게 물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 공기 상태가 포화 상태 혹은 불포화 상태가 됩니다. 포화 상태는 공기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최대량만큼 수증기가 들어간 거고, 불포화 상태는 아직은 포화가 아닌 거죠. 좀 건조한 상태인 거예요. 더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불포화 상태에다가 놓게 되면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게 돼요. 증발량과 응결량, 증발 일어나고 응결도 일어나는데 증발량이 응결량보다 많기 때문에 수위가,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포화 상태면은요, 증발과 응결이 일어나는데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아서 수위는 그대로, 수면의 높이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도 이야기했고요. 맞아, 문제 풀어보죠. 물의 증발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증발은 액체 내부에서 물 분자가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이 아니죠. 액체 표면에서 젖은 빨래가 마르는 거, 증발 현상의 예예요. X5가 되겠고요.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가나 두 개의 비커에 같은 양의 물을 담고 나에만 수조를 덮었어요. 물의 양을 며칠 후에 비교를 했죠. 더 많이 있는 거 나겠죠. 나. 포화 상태에 도달한 거 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증발 해볼까요? 이게 증발이 되고요. 증발이 되고 그리고 응결이 됩니다. 증발량이 많아서 수위가 낮아질 거고요. 여기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됐다면, 포화 상태가 됐다면 응결되고요. 그리고 증발도 되고요.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아서 수면의 높이가 유지가 됩니다. 포화 수증기량, 공기 1kg에 단위가 이제 그램 퍼 킬로그램이에요. 공기 1kg마다 몇 g의 수증기가 포함되는가? 이게 뭐 수증기량 혹은 포화 수증기량의 단위입니다. 여기 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포함이 돼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증기가 10도에서는 공기 1kg에 최대 수증기 7.6g이, 20도에서는 공기 1kg마다 최대 수증기 14.7g이 이렇게 포함이 되네요.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B나 C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B나 C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 최대 포함할 수 있는 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B, C는 포화 상태, 공기가 포화 상태입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포화가 아니네요. 불포화 상태예요. 이 포화 상태를, 불포화 상태를, A가 불포화 상태입니다. 아직 포화가 아니에요.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증기를 더 넣어줍니다. 가습기 틀어가지고 수증기를 더 넣어주면 포화 상태가 되고, 아니면 온도를 낮춰줘요. 냉각을 해주는 거죠. 냉각을 해주면 또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 있고요. 물의 응결, 이슬점. 응결은 수증기가 물이 되는 현상, 물의 액화, 수증기가 물이 되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이슬점은 끓는 지점의 온도가 끓는 점이죠. 녹는 지점의 온도가 녹는 점. 이슬점은 이제 응결하기 시작하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지점의 온도를 이슬점이라 그래요.
응결량은 응결이 얼만큼 됐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도에서 공기 1kg마다 14.7g이 있었어요. 불포화 상태죠. 냉각을 하면 20도에서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더 냉각을 해서 10도까지 냉각을 해주면 과포화 상태죠. 근데 10도에서는 공기 1kg의 최대 수증기 7.6g 밖에는 공급이 안 돼요. 녹아있지를 못해요. 그럼 14.7g에서 7.6g을 뺀 나머지 얼마가 될까요? 7.1g이 응결이 됩니다. 학생들이 응결량 구하는 걸 좀 힘들어 하는데 용해도 석출량 잘 구하셨으면 쉽게들 하시더라고요. 네, 이슬점 측정하는 실험이었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값도는 말을 쓰래요.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 후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낸 거고요. 기온이 높을수록 수증기가 최대로 많이 들어갑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고요.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냈는데요. 포화 상태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으면 포화 상태예요. A만 포화 상태네요. B의 실제 수증기량은 7.6g이라고 되어 있군요. 7.6g per kg. 공기 1kg마다 7.6g 들어있습니다. C의 포화 수증기량은, 그러니까 30도의 B의 포화 수증기량, C의 포화 수증기량은 똑같아요. 30도니까 27.1g per kg. 공기 1kg마다 최대 27.1g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의 증발이면 증, 그리고 응결이면 응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빨래가 마른다, 증발이죠. 차가운 병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응결이네요. 여름철 마당에 뿌린 물이 금세 마른다, 증발이죠. 그리고 안개가 생긴다. 안개나 구름은 아주 작은 물방울이에요. 응결입니다. 뚜껑을 덮지 않은 어항의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 증발이겠지요. 그리고 공기가 냉각되어서 수증기가 물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이 온도는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이 여기 EF라고 할까요?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더 높지요. 예. 자, 오른쪽 그림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겁니다. 이슬점이 제일 낮은 거예요. 현재 수증기량이 제일 적은 거예요. B네요. 10도. 10도 B. 네, B의 이슬점이 10도입니다. D 공기 1kg의 D 여기 있네요. 공기 1kg의 온도를 10도로 냉각을 했대요. 이렇게 10도로. 그러면 응결량은 얼마인가? 요만큼이죠. D가 현재 공기 1kg마다 20g이 있는데 7.6g만 공기 중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12.4g이 응결이 되겠네요. 그리고 네, 다음 볼게요. 상대 습도, 그냥 습도입니다. 습도. 상대 습도가 습도예요. 습도가 상대 습도고, 절대 습도도 있는데 그 절대 습도는 요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이 있죠. 요게 절대 습도인데 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습한 정도인데요.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게 습도, 상대 습도를 나타내요. 포화 상태가 100%입니다. 그러면 대충 여기서 좀 볼까요? 여기 습도가 100%예요. 여기 습도는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한 50% 정도 되겠네요. 여기는 얼마나 될까요? 한 80% 정도 될까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어디 보자. 여기쯤에서 해볼게요. 여기하고 여기로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데요. 만약에 온도를 높이면 여기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면 여기는 100%거든요. 여기는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면 50%죠. 온도를 높이면 습도가 낮아지네요. 그럼 온도를 낮추면 습도가 높아지는군요.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니까 온도에 따라서 습도도 달라지네요. 온도하고 습도가 반대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 보통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일단 뭘 찾으셔야 되냐면 가로축이 시간이니까 기온을 찾으세요. 그 하루 중에서 한 2시 정도에, 오후 2시 정도에 가장 높은 거, 오후 1시, 2시 정도에 제일 높은 게 기온이겠죠. 이렇게 기온 찾아주시면 되고, 온도가 높으면 습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으면 습도가 높아져요. 그럼 기온하고 반대가 되는 거, 얘가 습도 혹은 상대 습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고,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고, 현재 수증기량이 적으면 이슬점이 낮아요. 그래서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온도나 습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요. 자, 그 중에서도 이게 온도가 많이 높고 많이 낮고 온도가 좀 크게 변하네요. 이 일교차가 큰 날은 좀 맑은 날이에요. 맑은 날, 건조한 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맑은 날 새벽에 좀 추워요. 온도가 많이 낮죠. 그러면 습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맑은 날 새벽에 안개가 생겨요. 새벽에 일어나서 안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 오늘은 날씨가 맑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름 볼까요? 자, 구름 생성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름은 일단 무조건 공기가 상승을 해야 돼요. 뭐 지표 일부분이 강하게 가열되어서 상승하든, 이동하는 공기가 산 타고 오르든,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든, 저기압에서 기압이 낮은 곳에서 공기가 모여들어 상승하든 무조건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공기가 상승을 해야 구름이 만들어져요. 일단 공기가 상승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요. 기압이 약해지죠. 그 깊은 바다에서 위로 올라올수록 물의 양이, 내 위에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수압이 약해지는 거하고 같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내 위에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럼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 기압이 줄어드니까 팽창을 하게 돼요. 단열 상태에서 팽창을 했다라고 해보면, 그러니까 열이 단절된 상태예요. 열을 공급하거나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공기가 팽창을 했어요. 그러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이게 포화수증기량 곡선에서요,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이슬점에 도달하죠. 더 온도가 이슬점보다 더 낮아지면 수증기가 응결이 돼요. 응결 핵을 중심으로 응결이 되거든요. 응결 핵은 이 공기 중에 있는 먼지 같은 거예요. 응결이 되고 요 작은 물방울이 많이 생기면 구름이 되죠. 구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상승기류 때문이에요. 상승기류 때문에 떨어지지 않다가 이 물방울이 자기네들끼리 붙어갖고 너무 커져서 이제 상승기류가 있어도 떨어지면 그게 눈 혹은 비, 우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상승기류가 되게 강해요. 그러면 세로로 적재된 구름, 저분형 구름이 나타나고요. 상승기류가 좀 약하면 넓게 퍼진 구름, 충운형 구름이 나타납니다. 저근형 구름 아래에서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요. 충운형 구름 아래는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게 됩니다. 문제를 또 좀 풀어볼까요? 1번, 현재 기온의 그 포화수증기량이 30g/kg인데 이슬점에서의 포화수증기량이 여긴 거죠. 자,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수증기량하고 이슬점에서의 포화수증기량,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인 거예요. 이슬점에서의 포화수증기량이. 습도 구해보죠. 습도는 포화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었죠. 포화수증기량이 30g/kg이고 실제 수증기량이 15g. 반절이네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50%가 되겠습니다. 상대 습도 OX 퀴즈입니다. 포화 상태의 공기는 습도 100%입니다.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같으면 습도가 같지는 않아요. 그 실제 수증기량이 같더라도 온도가 높으면 습도는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습도는 높아집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 이슬점, 습도, 이거 먼저 볼까요? 한 오후 2시, 3시쯤 제일 높은 게 기온이고요. 기온이랑 반대 변화를 보이는 게 습도이고, C가 현재 수증기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이슬점, 하루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는 이슬점입니다. 그리고 구름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공기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단열 팽창을 해요. 부피가 팽창을 하죠. 압력이 작아지니까.
단열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낮아져요. 꽉 누르면 뜨거워지고 강제로 팽창시키면 반대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슬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이제 수증기가 응결이 되죠. 이게 많이 되면 응결이 많이 되면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2번입니다.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동그라미 아니면 X입니다.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니까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지표 일부가 강하게 가열되면 그곳만 공기가 상승하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공기가 산의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면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공기가 상승해야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OOX이고요. 강수요. 자, 하늘에서 비, 눈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거, 뭐 액체 상태든 고체 상태든 이런 걸 강수라고 합니다. 구름방울, 안개방울, 물방울, 빗방울 다 물방울이에요. 작은 물방울. 안개는 좀 크네요. 0.2mm. 구름은 훨씬 작군요. 0.02mm. 빗방울 지름이 2mm. 그러니까 구름방울 100만 개 정도 모이면 빗방울 한 방울이 됩니다. 강수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병합설하고 빙정설이 나왔는데요. 이 병합설은 비슷한 것끼리, 그러니까 큰 물방울하고 작은 물방울이 병합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지방, 열대지방에서 더운 비가 내리는 거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물방울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물방울에 물방울이 붙어서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따뜻한 비가 내리는 거고요. 빙정설입니다. 중위도나 고위도, 온대나 한대지방에서 찬 비나 눈이 내리는 걸 설명하는 건데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사실 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 한 영하 30도 돼도 물방울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되게 차가운 물방울을 어느 정도 낮아지는 거죠. 압력이 작아지면 어느 정도 낮아져요. 이렇게 뭐 한 영하 2, 30도 되는 물방울 뭐라고 하냐면 너무 과하게 차가워졌다. 관행각 물방울이라 그래요. 그 관행각 물방울에서 증발이 돼서 수증기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차가우니까 얼음 알갱이도 있어요. 이 얼음 알갱이를 빙정이라 그래요. 이 빙정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거죠. 병합설은 물방울에 물방울이, 빙정설은 빙정에 수증기가 붙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요. 그럼 눈이 되는 거죠. 근데 떨어지다가 아래가 따뜻하니까 녹아요. 그러면 찬 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승기류가 너무 강해서 이 빙정이 웬만치 무거워져도 안 떨어져요. 되게 많이 무거워져서 떨어졌어요. 이런 걸 우박이라고 합니다. 병합설, 빙정설. 자, 강수이론 문제 풀어볼까요? 그린 가나는 서로 다른 강수이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고위도, 중위도 온대지방, 고위도 한대지방에서 비 내리는 거예요. 빙정설이죠. 빙정설. 가. 물방울하고 얼음 알갱이가 함께 있는 층이요. 여기 A는 빙정만, B 0도에서 영하 40도 정도, B층이 빙정하고 물방울이 같이 있네요. 그리고 이해 쏙쏙 집중 강의입니다. 요거 이제 따뜻한 물을 넣고요. 가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찬물에 넣었더니 수증기가 응결해서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거 그거를 됐고요. 문제 보죠. 찬물로 식혔을 때 수증기가 응결해서 플라스크 안쪽에 물방울을 맺히는 거고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수증기량 증가합니다. 찬물에서는 온도가 낮아져서 포화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 이슬점 이하까지 떨어져서 응결이 된 거고요. 구름 발생 원리네요. 간이가압 장치입니다. 간이 대충 만든 압력을 가하는 장치인데요. 액정 온도계도 있네요. 여기 뭐 따뜻한 물 넣고요. 이렇게 향연기를 넣어줄 때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 넣고 뚜껑 막고 꾹꾹 압축을 해요. 그러다가 뚜껑을 열면 칙 하면서 공기가 빠집니다. 강제로 이제 압축을 했다가 이게 뚜껑을 열게 되면 부피가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서 응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름 생성 원리입니다. 이게 실험실에서는 공기를 아주 높은 곳까지 올리지 못하니까 그냥 강제로 공기를 팽창시키는 거예요. 이때 향연기를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럼 훨씬 잘 되네요. 이 향연기가 응결 핵의 역할을 해줍니다. 자, 구름 생성 과정입니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부피가 팽창해서 단열 팽창하면 기온이 내려가죠.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또 있네요. 이해 쏙쏙 집중 강의. 유형이 있고
안 풀래요. 예, 귀찮아요. 귀찮아서. 뭐가 많이 있군요. 음, 뭐 한두 문제 있는 줄 알았더니, 어, 아이고야,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잘 해보시고요. 모르시면 질문해 주세요.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에 의한 현상인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증발이요. 빨래 마른다. 마당에 뿌린 물 마른다. 이슬 맺힌다. 이거 은결이죠. 기억, 니은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페트리 접시에 물을 담았대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포화 상태로 만들었네요. 하나는 이제 불포화 상태겠죠. 뚜껑 덮어놓으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됩니다.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죠.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한계가 있죠. 가는 물의 양이 며칠 지났으면 더 이상 줄지 않을 거고요. 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 분자수 은결, 나가는 물 분자수 증발 같습니다. 나에서 증발한 물 분자는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요. 나는 기온이 높은 게 아니라 그 공기가 많으니까 수증기가 퍼져가지고 계속 포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공기의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수증기가 계속 공급되면 금방 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옳지 않은 거 5번이었고요. 3번입니다. 기온하고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네요. A, D, E는 포화 상태가 맞습니다. 젖은 빨래는 B보다 C가 더 건조하죠. 더 건조한 데서 잘 말라요. D 공기를 20도까지 가열하면 B가 되겠죠. A 상태가 아니라 B 상태가 됩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4번 보겠습니다. B 공기래요. B 공기. B 공기 1kg을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습니다. 뭐 수증기 더 넣어주든지 냉각해주면 되죠. 수증기를 10.6에서 14.7로 10.6에서 14.7로 만들려면 얼마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4.1g 4.1g을 더 넣어주든지 온도를 5도 낮춰서 15도로 만들어주든지. 예, 4번에 3번이었고요.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가열한 다음에 찬물에 넣었어요. 은결이 일어나겠죠. 가가 아니라 나에서 은결이 일어납니다. 수증기량이 감소하진 않고 포화 수증기랑 같진 않고 어떡하지? 답이 없는데요. 자, 다시 볼게요. 가에서 증발이 일어나고요. 가에서 플라스크 안은 맑아지고요. 나에서 은결이 일어나서 뿌옇게 흐려지고요. 나에서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량은 감소한다. 실제 수증기량은 감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결이 되거든요. 은결이 되니까 실제 수증기량은 감소를 하게 돼요. 은결이 되니까 은결된 만큼 빼야죠. 5번에 4번. 6번입니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음료수 꺼내가지고 컵에 따랐어요. 물방울을 맺혔죠. 이거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음료수에 닿아서 은결된 거죠. 네, 4번입니다. 6번에 4번이었고요. 7번입니다. 이슬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이슬점 뭘까요? 수증기가 은결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이슬점에 대한 정의이고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관없습니다. 이슬점은 오로지 실제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요.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의 온도이고요. 옳지 않은 거군요. 네, 2번. 7번에 2번, 8번입니다. 다음 기온하고요. 그림이 포화 수증기량 관계인데 이슬점. 수증기량이 많은 게 이슬점이 제일 커요. 여기가 C의 이슬점이네요. 여기가 A의 이슬점 10도, B의 이슬점은 5도, D의 이슬점도 수증기량이 같으니까 그럼 CA, BD는 같고 8번에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기온이 30도인 공기 5kg 속에 53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맺혔대요. 그럼 몇 도까지 내려갔을까요? 지금 5kg에 수증기가 53g 있거든요. 그러면 1kg마다 얼마가 될까요? 10.6g. 그러니까 15도 밑으로
현재 수증기량이 10.6g/kg이니까 15도 밑으로 내려갔으면 이슬이 맺힙니다. 그리고 기온이 25도, 이슬점이 15도인 공기 2kg 온도를 10도까지 낮췄죠. 응결되는 수증기량. 기온이 25도인데 이슬점이 15도면 현재 수증기량이 10.6g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공기 1kg마다 10도까지 낮췄대요. 그러면은 10도까지 낮추면 7.6g만 공기 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응결되는 양은 얼마일까요? 3g이죠. 3g. 근데 이걸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공기 1kg마다 3g이 응결될 텐데 공기 2kg이니까 총 6g의 수증기가 응결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25도입니다. 여기서 알루미늄 컵에 작은 얼음 조각이 담긴 시험관을 넣었죠. 이때 컵 속 물의 온도가 15도가 될 때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이 주변 공기 이슬점이 15도라는 이야기예요. 이슬점이 15도라면 현재 수증기량이 10.6g/kg인가 봐요. 실험실 공기 이슬점은 15도인 거고요. 컵 표면에 응결 현상이 일어났고 컵 표면 공기가 불포화였는데 이슬점까지 가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요 응결된 상태에서는 현재 공기 1kg 속에는 10.6g의 수증기가 있는 거고요. 현재 공기 1kg의 온도를 5도로 낮추면 아이고야 얼마가 될까요? 5.2g. 예, 공기 1kg마다 5.2g의 물방울이 응결됩니다. 11번에 5번이었고요. 12번입니다. A, B, C 공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요. A, B 이슬점은 20도로 같습니다. C 이슬점은 10도이죠. 예, A, B는 같고 B, C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다르죠. 예, 2번이네요. B는 지금 공기 1kg마다 14.7g, C는 7.6g/kg의 수증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12번에 2번, 그리고 13번 보죠. 연계되는 문제네요. 약간 공간이 필요할까요? 예, 13번 보겠습니다. 어떤 실험실 기온은 20도고 습도가 40%예요. 기온이 20도라 포화 수증기량이 14.7g인데 그 중에 습도가 40%라면 14.7에 40%면 아이고 계산 못하겠어요. 네. 아이고 예, 5.88 40%면 현재 5.88g이 있어요. 구했군요. 예, 5.88g. 네, 공기 1kg에 5.88g 이었습니다. 그리고 14번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기온은 25도고요. 공기 이슬점이 20도일 때 습도는 얼마인가? 습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습도식을 써보죠.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인데요. 현재 기온이 25도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20g/kg이고요. 이슬점이 20도라는 건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14.7g/kg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대충 한 73.5% 정도? 예, 4번. 15번입니다. 겨울에요, 그 밀폐된 방 안에서 날로 비웠대요. 온도를 높였습니다.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수증기량인데요. 온도를 높였으면 예, 온도를 높였으면 예, 습도가 낮아져요. 이슬점은 변화 없고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요. 실내 수증기량은 예, 유지됩니다. 예,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15번에 기억 디귿. 16번입니다.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이슬점, 상대 습도인데 일단 좀 써놓고 시작할까요? 한 오후 1, 2시 정도에 제일 높은 게 기온과 반대 변화 A가
습도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이슬점 옳은 겁니다. A는 기온 틀렸죠. 기온은 낮 12시 한 13, 4시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지고요. A가 습도가 밤에 증가하는 까닭은 아니 온도가 낮아져서예요. 새벽에 하루 중 새벽이 가장 춥습니다. 해 뜨기 전이. C가 이슬점이 거의 일정한 까닭은 현재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슬점은 수증기량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16번에 5번이었고요. 17번 공기가 상승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공기가 상승을 했으면 부피가 팽창을 해요. 기온이 하강하죠. 이슬점 이하까지 가면 수증기 응결되고 구름이 생성됩니다. 17번에 3번, 18번입니다. 구름 생성 과정인데요. 옳지 않은 것 찾으라네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팽창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기온은 낮아져요. 단열 팽창을 하면 기온은 낮아집니다. 2번. 19번.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아닌 것 찾아볼까요? 주변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때 이거는 아니죠. 예. 이건 이제 공기가 하강을 해서 압력이 세지면 주변으로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고기압 중심. 여기 고기압 중심은 날씨가 맑아요. 19번에 1번은 아니었고요. 옳지 않은 거 1번. 20번입니다. 그린간은 플라스틱 병에 간이가압 장치가 달린 뚜껑으로 닫은 후 간이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르고 있어요. 이제 얘는 나는 뺐어요. 칙 하고 공기가 빠졌습니다. 꾹꾹꾹꾹 누르면 여기서 이제 온도가 높고 맑아질 거고요. 나에서는 부피가 팽창하죠. 그럼 이제 온도가 하강해요. 예. 20번에 4번이었고요. 그리고 21번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옳지 않은 거 가에서 가는 꾹꾹 누르고 있거든요. 저기 병 안이 되게 맑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고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습도가 낮아져요. 21번에 1번. 22번 어느 지역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과 이슬점의 변화입니다. 구름은 어디에서부터 생겼을까요? 구름은 어디에서부터 생겼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슬점 뭐라고 해야 되나? 이슬점이 점점 낮아져서 현재 기온이 이제 이슬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영하 5도, 영하 7도 영하면 이제 얼죠. 이거 좀 애매한데요. 어찌됐건 예, 좀 문제가 애매한데 예, 요 정도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0도 이하에서 얼음이 생기죠. 여기 거의 비슷해졌죠. 온도가 예, 더 차가워져도 좀 애매한데요. 예, 22번에 4번으로 가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23번 보죠. 오른쪽 그림은 저희도 지방에서 발달한 구름의 모습입니다. 이 저희도 지방, 열대지방, 이거 병합설이죠. 물방울에 물방울이 붙어서 내리는 거예요. 얼음알갱이 아니고, 예, 물방울에 물방울이 붙어서 내리는 거. 23번에 2번이었습니다. 병합설. 24번, 이거 빙정설이네요. 중위도나 고위도, 온대나 한대지방, A, B, C 중 물방울하고 얼음알갱이가 섞여 있는 층은 B겠죠. B. 중위도나 고위도. 5번. 예, 24번에 5번이었고요. 25번입니다. B. B 구간. 예. B 구간에서 빙정에 수증기가 달라붙겠죠. B 구간에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지는 않고요. 물방울이 수증기로 변하죠. 수증기가 빙정에 승화하든지 얼음알갱이가 녹지 않고요. 물방울끼리 충돌해서 성장하지 않고요. 얼음알갱이 쪼개지지 않고요. 예, 빙정에 수증기가 붙어서 빙정이 더 커져요. 25번에 5번이 옳습니다. 26번 서술형 문제네요. 자, 포화수증기량 곡선인데요. A를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 수증기량을 증가시키든지 온도를 낮춰주면 됩니다. A의 습도 구하래요.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인데요.
포화 수증기량이 27.1g/kg, 현재 수증기량이 14.7g/kg. 이거 어떡하지? 또 뭐 계산기 써야죠. 예. 또 계산기를 써보죠. 어디 보자. 27.1로 나누면 되겠죠? 54.24 54.243이니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4.2%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발하고 응결의 예를 하나씩 쓰라고요. 증발, 빨래가 마른다. 응결, 안개가 생성되었다.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28번 오른쪽 그림은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습도, 이슬점 변화입니다. 기온과 습도의 변화가 대체로 반대로 나타나는 까닭은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며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름 생성 과정이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부피가 팽창하고 기온이 낮아진다. 기온이 이슬점 이하까지 내려가면 응결하여 구름이 생성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름 생성 원리 실험하는 장치인데요. 간이가압 장치로 플라스틱 병 안에 공기를 압축시켰다가 뚜껑을 열 때 플라스틱 병 안에 생기는 변화 뿌옇게 흐려지죠. 그거는 공기가 팽창하여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향연기 같은 거 놓고 실험하면 더 잘 흐려집니다. 향연기의 역할은 응결핵이고요. 그리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압과 바람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